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208번째 꼬꼬무 곡으로 선정했던 곡이 키스잘의 트리오의 2018년 앨범이었죠. After the Fall이라는 앨범에 있는 When I Fall in Love를 얘기를 했었는데, 오랜 동료였던 이 세 분이 모인 게 83년이고 2014년까지 활동을 했는데, 피아니스트 키스잘렛, 베이시스트 게리 피콕, 그리고 드러머 잭 디조넷, 이렇게 세 분의 이름으로 발매된 마지막 앨범이었다. 2018년에 나왔지만 1998년의 연주였다. 98년은 그들이 96년 말부터 2년간 휴지기를 가졌던 키스잘렛의 컴백 공연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드렸었고, 키스잘렛이 2018년이면 연주를 더 이상 못할 때쯤에 나와서 저 같은 키스잘렛 팬들한테는 더 소중한 앨범이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2026년 1월 지금 현재 또 다른 키스잘렛 트리오의 창고 속에 있던 좋은 음원들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그도 그럴듯이 키스잘렛 트리오의 또 예전의 연주가 재작년 2024년에 나온 앨범이 있어서 그 앨범으로 한번 꼬리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또 다른 키스잘렛 트리오예요. 여기서 이제 또 다른이라는 것은 드러머가 바뀌어 있어요. 그 드러머가 잭 디조넷이 아니고 폴 모티안이라는 드러머가 참여한 또 다른 키스잘렛의 트리오 앨범이고요. 209번째 꼬꼬무는 키스잘렛, 게리 피콕, 폴 모티안, 이렇게 트리오의 The Old Country 가로 열고 More From The Dear Head In 가로 닫고 란 앨범의 타이틀곡인 The Old Country를 준비해 봤는데요. 92년도의 연주예요. 2024년에 한참 후에 재작년에 나온 앨범인데요. The Old Country, 부제가 More From The Dear Head In 이렇게 돼 있는데, 사전 지식이 없으면 그냥 되게 모호한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The Old Country는 이제 앨범의 6번째 수록곡인 The Old Country를 앨범 제목으로 가져온 걸로 보이고요. More From The Dear Head In, 여기서 Dear Head In은 이 공연 장소예요. 라이브 앨범이니까요. 공연 장소인 The Dear Head In으로부터 More, 그러니까 조금 더 몇 개를 가져왔다, 뭐 이런 의미인데요. 1992년도 이 9월 16일 날 이 앨범 녹음이 있었는데, 즉 공연이 있었는데, 이 세 분, 키스잘렛, 게리 피콕, 폴 모티안이 펜실베니아주와 뭐 뉴저지 주의 경계에 있는 디어 헤드 인이라는 되게 유서 깊은 재즈 클럽이 있대요. 거기서 공연을 한 건데, 이때 공연 실황이 앨범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92년도 연주였고 94년도에 At the Dear Head In이라고 키스잘렛 트리오의 이름으로 나온 앨범이 있는데, 이때 이 공연 장소인 The Dear Head In은 의미가 있는데, 키스잘렛이 16살 때, 그러니까 1960년대 초겠죠. 16살 때 처음으로 돈을 받고 연주한, 키스잘렛한테는 추억의 장소. 평생의 장소네요. 그렇죠. 그 작은 클럽에서의 공연을 30여 년 만에 40대 중반이 된 키스잘렛이 공연을, 그러니까 마치 귀향하듯 와서 한 거고,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재즈를 대표하는 몇 명 중에 한 명의 대가가 돼서 귀향하듯 와서 돌아와서 공연을 한 거고, 이날의 공연이 또 그 Dear Head In을 위한 자선 모금 행사였다고 하니 키스잘렛 한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을 공연이고요. 94년에 나온 At the Dear Head In이라는 앨범에는 7곡이 담겨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나오자마자 샀던 기억이 나는데 아주 호평을 받았어요. 평단으로부터도, 저 같은 팬들로부터도 아주 호평을 받았는데, 이게 94년 발매됐을 때는 저는 이제 아르바이트 생활을 끝내고 93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94년도에 모 프로덕션의 정직원이 돼서 조감독으로 활동할 때인데, 제가 이 앨범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수없이 들었던 게, 이제 3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아침에 연신내역에서
지하철을 타면은 저는 그때 이만한 헤드폰을 요즘은 이런 거 많이 끼고 다니는데 그때는 좀 남들 이목이 좀 그럴 정도로 그렇지. 소니 거 스튜디오 모니터용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들었는데 CD 플레이어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이 앨범을 듣고 쫙 가는데 신사역에서 탁 내리려고 하는데 어떤 묘령의 여인이 저를 톡톡 치더니 제 옆에 앉아 있었나 봐요. 아까 들으신 음악이 뭐냐. 옆에서 들렸구나. 그래서 이걸 꺼내서 보여주고 뭐 그 다음에 썸띵은 없었는데 아깝다. 뭐 그럴 정도로 이 앨범을 사자마자 계속 듣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92년도 연주를 94년도에 At the Dear Head In이란 앨범으로 나왔었는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24년 재작년에 ECM 레코드에서 이 앨범의 속편격인 앨범을 낸 게 오늘 소개하는 The Old Country More From the Dear Head In. 그때 Dear Head In에서 연주했던 앨범에 실리지 못했던 8곡을 속편격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단 하루에 92년도 하루 어떤 날 있었던 공연인데 그 앨범으로부터 30년의 시차를 두고 두오 앨범이 나왔고 그 두오 앨범 속에는 엄청난 훌륭한 연주가 담겨 있다. 키스 자렛이 16살 때 연주했던 그 클럽으로부터의 이 두 앨범의 특별함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The Dear Head In이라는 재즈 클럽과 키스 자렛이라는 피아니스트와의 인연, 그 인연에서 기인하는 이 공연만의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거든요. 키스 자렛 선생의 다른 키스 자렛 트리오 앨범에서는 좀 느끼지 못했던 뭔가 더 감성적이랄까? 따뜻해. 예, 제가 여기도 적어왔는데 조금 다른 따뜻함과 애정 같은 게 느껴져요. 있어. 아니, 내 요번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이게 자기 첫 직장, 그쵸. 뮤지션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첫 무대 아니에요, 여기가. 네. 이야. 그러니까 디어 헤드 인이라는 곳에 구글에 검색을 해서 사진을 보면은 오래된 그러니까 시골길에 있는 산장 같은 분위기 느낌이 나는데 그 안에 분위기는 거의 뮤지션과 손님들 식당 같은 클럽이니까 굉장히 가까웠을 거고 관객과의 교감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 이래 갖고 묘한 분위기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 특별함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규 트리오 멤버가 아니라 드러머가 잭 디조넷에서 폴 모티안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폴 모티안의 존재감이라는 게 굉장히 특별함을 가져왔다 이날 연주에. 잭 디조넷이 낫다, 폴 모티안이 낫다가 아니라 폴 모티안이 이날 연주를 함으로써 이 폴 모티안은 또 빌 에반스 트리오의 멤버였잖아요. 이들 트리오 원래 멤버들보다 훨씬 나이가 몇 살 많은 선배였는데 이 폴 모티안이라는 드러머는 또 60년대에 같이 키스 자렛과 트리오 및 여러 가지 연주를 했던 사이이기도 하고 또 오래간만에 가는 장소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드러머 동료와의 연주이기 때문에 이 폴 모티안은 여느 때와 달랐을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난 키스 자렛의 감성에 충분히 맞춰주는 그런 아주 감성적인 드럼을 연주하고 있어서 굉장히 눈길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키스 자렛 트리오를 스탠다드 트리오라고 하잖아요.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를 이제 그들만의 해석으로 연주하는 그런 트리오인데 익숙하게 듣던 재즈 스탠다드들이 이날 공연에서는 앞에 두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해석이나 연주의 풍이나 이런 것들이 감성이 많이 달랐다. 요즘 말로는 MBTI로 따지면은 키스 자렛이 극 F의 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깊은 감성으로 뭔가 이렇게 달달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한데 이 앨범 오늘 소개하는 앨범의 두 번째 트랙이 I Fall in Love Easily라는 스탠다드인데요. 이날 연주한 I Fall in Love Easily를 들어보면은 앞부분을 길게 뭔가 이렇게 서론을 쭉 깔다가
본 연주 멜로디로 들어가는데 그 앞부분의 연주가 어떤 평론가도 그렇게 썼던데 무슨 찬송가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 경건함까지 오는, 이날 키스아렛은 자신의 감정에 완전히 취한 게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정도 해보게 되고요. 키스아렛 선생이 이 앨범의 녹음들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날의 연주에서 재즈가 무엇인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스아렛 본인도 30년 만에 소평격 앨범을 내는 ECM 레코드도, 그리고 그 두 앨범을 들은 저 같은 팬들도 모두 만족한 앨범이 아닌가 해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이 앨범에서 제가 고른 곡이 The Old Country인데 작곡가 커티스 루이스라는 분과 캐논볼 애덜리의 형제인 넷 애덜리, 트럼펫터죠. 이 두 분이 공동 작곡을 했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8곡 중에 이 곡을 제가 오늘의 꽃곰으로 택한 거는 단순히 뭐 앨범의 타이틀곡이어서가 아니라 저하고 굉장히 추억 어린 곡이어서 선택을 하게 됐는데, 제가 추억이 담긴 이 올드 컨트리라는 곡은 이제 키스아렛의 연주는 아니고요. 피아니스트 겸 보컬리스트의 여성 보컬리스트의 곡인데요. 그 버전으로 210번째 꽃고무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셜리 혼, 그러니까 셜리 혼 트리오의 The Garden of the Blues라는 앨범인데요. 1984년 앨범인데 그 앨범 속에 있는 Old Country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이죠. 셜리 혼의 1984년 11월에 마이애미에 있는 플로리다 메모리얼 컬리지에서 공연 실황을 담은 거예요. 셜리 혼이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미국 음반사가 아닌 덴마크 코펜하겐에 베이스를 둔 스티플 체이스라는 재즈 명가죠. 그쵸, 유명하지. 그 레이블과 계약 상태여서 몇 년 전부터 앨범을 내오고 있었는데 미국에서의 공연을 이 스티플 체이스에서 발매를 한 건데요. 그 올뮤직닷컴의 켄 드라이든이라는 비평가가 별 4개를 줬는데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셜리 혼은 이 앨범 속 콘서트 내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보컬은 부드럽고 사려 깊으며 피아노는 아주 센서티브하며 부드럽게 스윙합니다. 이분 말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전부인 것 같은데, 비슷한 시기에 다른 앨범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스튜디오 버전들이나 또 다른 라이브를 들어보면 이날 이 공연 같은 바이브는 없다라고 생각이 저는 혼자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앨범을 유독 좋아하게 되는데, 이 보컬이 이 당시 이제 중년의 나이로 들어가는 정확히 한 50살의 연주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 라이브 그날 그 공연장이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라이브에서 느껴지는 그런 생동감이랄까? 스스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고 베이시스트와 드러머가 같이 트리오로 연주를 하고 있는데, 셜리 혼이라는 이 뮤지션의 혼자 피아노와 보컬의 어떤 그런 호흡 같은 것이 아주 훌륭한 앨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녀의 20대 초중반 때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다시피 하는데 그게 거장 마일스 데이비스입니다. 마일스 데이비스가 1960년에 셜리 혼이 워싱턴의 뭐 작은 재즈 클럽에서 연주를 하고 있었는데 듣고 나서 그녀는 나를 멈추게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도 셜리 혼은 내가 유일하게 따라 부를 수 없는 가수라고 굉장한 극찬을 했다고 하고, 나이 들어서 셜리 혼의 앨범에 참여할 정도로 두 분의 관계가 아주 돈독했다고 하고요. 이 셜리 혼은 꽃고무에서도 8번째 꽃고무로 그녀의 아주 젊은 시절의 목소리를 한번 소개한 적도 있었는데, 오늘 앨범에는 아주 만개한 중년의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앨범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추억이 있는 노래라고 했는데 이 앨범 속에서 고른 Old Country라는 곡이 대학 시절 90년대 초죠. 이제 뭐 신촌의 우드스탁이나 트라이앵글 이런 락을 트는 데서도 아르바도 하고 매일 가서 술도 마시면서 음악을 들었지만 저 혼자서 홍대 앞을 오는 걸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면은 지금 홍대처럼, 그러니까
전성기 홍대처럼 그렇게 막 클럽이 많고 그러지 않았을 때거든요. 홍대 앞에 주차장 골목. 지금은 또 주차장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 주차장 골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네. 원래 그게 개천이었었는데 그 복개하고 맞아요. 철도 그냥 다 없애고. 네. 그래서 그 주차장 골목에 있는 블루스 하우스라는 사진을 올려드릴 텐데 그 사진 속에 있는 블루스 하우스는 두 번째 블루스 하우스죠. 나중에 커진 블루스 하우스인데 그 이전에는 그 건너편에 그렇지. 작은 건물 지하에 지하에. 있었는데 아주 조도가 낮은 어둑어둑한 그런 분위기에 그 블루스 하우스에 제가 생긴 지 한 1, 2년 후부터 단골이 돼갖고 다녔었는데 대학 졸업하고 나서 약간 취업 못하고 백수 시절에 한 3개월인가 4개월을 그 블루스하우스에서 제가 일을 했었거든요. 알바를 했었죠. 가장 큰 이유는 블루스하우스에서 나오는 CD들을 만져보고 LP들을 만져보고 물론 그 사장이신 허청 형님이 음악을 트시지만 가끔 나가실 때나 이럴 땐 제가 만져서 음악도 틀어볼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어느 날 손님이 뜸했던 시간대 같은데 청희 형님이 CD를 하나 꺼내서 음악을 딱 트는데 이 곡이었어요. 셜리혼의 목소리와 피아노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한번 꺼내보고 지금 같으면 찍었겠지만 이렇게 눈으로 메모한 다음에 한가게 가서 뮤직 라이브러리 거기 또 홍대에 있던 거기 가갖고 주문을 하고 구해서 수없이 들었던 근데 되게 웃긴 건 30년이 지난 후 얼마 전에 블루스하우스에 가서 청희 형한테 형 그 셜리혼의 그 CD 아직 갖고 계시나요? 듣고 싶은데 그랬더니 막 찾아보더니 없어졌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한테는 되게 그 추억이 있는 그런 곡인데 한마디 제가 말을 얹자면 네. 김 감독이랑 저랑 이렇게 좀 몰랐어요. 그러다 이제 이거 좀 서로 이렇게 만나서 이걸 인연이 닿아서 하게 됐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블루스하우스예요. 네. 블루스하우스 거의 비슷하게 다닌 것 같아요. 저도 블루스하우스 문 열자마자 거기 네. 단골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 평생에 가장 오래된 단골집이 블루스하우스였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블루스하우스하고 비슷하게 생긴 지금도 신촌에서 아주 그냥 사람들이 줄을 서서 난리가 나는 우드스탁 지금 남아있는 장소는 그 두 군데 정도인 것 같죠. 근데 우드스탁 신촌에 있는 우드스탁은 아직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블루스하우스는 홍대에서도 두 번 망원동 갔다가 뭐 저기 지금은 저쪽 저기 어디 거제도로 한번 그치. 내려가셨다가 망원동으로 왔다가 지금 또 강남에 생겨 있죠. 한 가지를 더 붙이면은 블루스하우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아르바이트 갖고 제가 카메라를 샀어요. 니콘 F3를 사갖고 가지고 딱 갔더니 청희 형이 여기서 알바해갖고 카메라를 사갖고 오는 애는 네가 처음이다. 근데 이제 그때 산 F3는 몇 년 후에 집에 결혼한 다음에 도둑이 들어갖고 훔쳐가고 없는데 오늘의 앨범 올드 컨트리가 있는 이 앨범은 제 CD장에 꽂혀 있고 그리고 이 곡은 지금 제 휴대폰에도 MP3로 들어있는 저와 인연이 있는 곡이다. 올드 컨트리 오래된 나라인가 뭐 장소인가 하여튼간 그런 오래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노래인데요. 요번에 한번 찾아보게 됐어요. 이 노래 뜻도 모르고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 대부분의 노래가 다 그렇지. 네, 그냥 그 분위기 보컬의 느낌 이런 거에 취해서 들었는데 오래된 곳 돌아갈 수 없는 어떤 그 시절 장소 이런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가사를 보니까요. 저기 외로운 길에 앉아있는 나이 드신 분 늙은이요 뭐 이러면서 시작하는데 그 노인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그 노인이 걸어온 길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진 현재의 모습들에 대해서 되게 온기 어린 이야기를 할 것 같잖아요. 정반대예요. 이 가사가 좀 어려운데 굉장히 그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차갑고 신랄하고 타박하듯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단 한 대목도 이 노래하는 화자가 그 노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온기 어린 눈길을 주지 않아요. 뭐 위로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는데 좀 너무하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러는데 마지막 부분의 가사가 당신은 고향을 다시 볼 수 없어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그럴 수 있죠. 마지막 가사가 이렇다는 거는 그 노인이 자기 자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
대중적으로 어필하기에는 굉장히 모호하고 어려운 가사인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셜리오는 굉장히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냥 음악을 듣는 사람이기만 하지 어떤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만들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뮤지션이 연주를 하는 걸 보면은 느껴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쳐주는 반주해주는 피아노의 노래를 하는 거랑 본인이 피아노와 보컬을 노래를 하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셜리온이 피아노를 치면서 보컬을 하는데 그 어떤 호흡에 왔다 갔다 한 약간 늦게 들어가는 피아노에 보컬이 약간 일찍 들어가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고 그런 호흡이 아주 멋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연주 보컬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혹시 들으실 분이 있다면 어떻게 느끼실지 되게 궁금하고요. 어떻게 끝맺음을 할까 하다가 어떤 리뷰에서 읽은 표현이 생각이 났는데요.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재즈의 진짜 묘한 매력은 그 연주들이 일어난 시간대 밤은 거의 다 일상적인 밤이었다. 근데 어떤 연주가 일어난 밤은 표현할 수가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특별한 뭔가가 생겨난다. 어떠한 재즈 앨범 속의 연주들은 정말 거부할 수 없고 특별한 뭔가가 생겨난 그 순간을 담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키스 자렛이 어렸을 때 연주했던 그 장소에 동료들과 가서 연주한 그 묘한 감성이 더 많이 우러나왔던 키스 자렛 앨범이나 셜리온이 1984년도에 플로리다의 어떤 대학에서 연주한 이날 밤에 그 뭔가 특별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하게 됐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